마지막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전통 건축에서 본 차 문화 공간의 기능과 특성 이렇게 되고요. 이 주제를 발표해 주실 문철수 건축가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에서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 겸임교수,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 작가를 연임하셨고요. 두양건축사무소 대표로 지금 계시죠. 그리고 하동군 총괄 건축가이십니다. 차선 공간이라는 책을 2021년 명문단에서 출간하셨고요. 경상남도 건축문화 최우수상, 진주시 건축문화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철수 박사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40분 안에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좀 방대해서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사실은 제가 할 내용은요 좀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혹시나 이해 안 가시면은 그냥 뛰어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요. 차실 건축 공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근데 차실 건축 공간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차실이라는 명칭이 붙은 실이 없었어요. 차실이라는 것은 중국에도 없었습니다. 일본만이 그것도 센리큐가 창작한 공간이에요. 차실 공간. 그 전에는 한중일 동아시아 그 삼국을 다 통틀어 가지고 차실이라고 이름 붙은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일본에서 이제 그 발명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차실 공간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 서양 쪽에도 이렇게 그 동양의 차문화로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특유한 그런 그 건축 문화로 이렇게 외국에 소개가 됐습니다. 뭐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차실 공간에 대해 가지고 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차를 안 마시냐? 그거 아니죠.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수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이전부터 술이 아니라 그 차를 마신 걸로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가야 시대에도 차를 마신 걸로 나와 있고요. 일본은 뭐 이렇게 그 한참 뒤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고려 시대 에이사이 선사 이때 뭐 이렇게 기록이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뭐 이렇게 그 중국하고 대륙하고 한반도하고 붙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먼저 차 문화가 소개가 됐겠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차실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 차실의 그 유래 이걸 이제 살펴보면은 어째서 일본에는 있고 우리나라는 왜 없는가? 이걸 잘 살펴보면은 아마도 이 차실이 차 공간이 이제 지향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리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1933년도에 이제 조사된 우리나라 그 전통 양식의 살림집 평면이에요.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에 요 북부형 있죠. 북부형. 우리는 지금 뭐 남부형이니까 대구는 뭐 이렇게 조금 이쯤 되겠지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가상간 하면은 요 남부형 요 안채 요 형식을 보통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칸이 있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편적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중부지방에 이렇게 되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요 북부지방에 있는 특히 한경도 지방에 있는 요 그 형식, 그 다음에 평안도 지방에 있는 요 형식하고 중부 이남에 있는 지방의 그 형식하고는 형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청마루의 그 존재 유무가 되겠죠. 대청마루가
있느냐 없느냐 이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뒤에 그 서술이 되겠지만은 요거하고 여기하고는 건축 철학이 완전히 틀려요. 건축이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그 북부형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고유의 형식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남부형은 중국에서 들어온 형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북부형에서 봤던 그 형식이 그대로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이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깜짝 놀랄 정도로 일본 전통 건축의 기본적인 평면형하고 우리나라 한경도 지방의 평면형하고 똑같아요. 단지 온돌이 있다 없다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분포를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남부형하고 이렇게 중국 쪽에 가까운 이쪽에는 그런 형식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북부형에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분당이 되는 바람에 가볼 수는 없고 아무튼 그 당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 진한 게 뭐냐 하면은 한경도형이고 약간 연한 회색은 평안도형이에요. 그게 일본에 이게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그 해류의 영향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한 거는 여기 우리나라의 요 서부 쪽은 남부하고 서부 쪽은 색깔이 다 지워져 버렸죠. 회색이. 그런데 일본에는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 민가 형식이 일본에 그대로 넘어가 가지고 일본의 전통 민가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제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평안도형이에요. 평안도형. 요게 일본의 전자형 평면입니다. 똑같죠? 똑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 아궁이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 아궁이를 이렇게 불을 떼는 거겠죠. 그 차이일 뿐이지 평면 형태가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경도형이에요. 한경도형. 요 평안도형하고 한경도형하고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이 정직관이 좀 더 발달하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여기에 요 공간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요 부뚜막 위에 공간. 이래 가지고 정직한이라는 것이 하나 생기면서 그게 발전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외부에서 손님 오면은 아낙네들은 여기에서 주로 이제 접객을 했고 추울 때는 여기 자기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대로 형식 똑같은 형식이 됩니다. 단지 이제 자기네들은 그 이제 부뚜막 이제 온돌 개념이 없다 보니 광칸이라는 방으로 특별하게 기능이 이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좀 전에 봤던 거하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남부형 내지는 중부형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단지 한국하고 차이는 굉장히 이게 그 좌우대칭적이고 기하학적이다. 근데 그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그 홑집입니다. 아까 남부형에서 봤던 거 초가상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한경도형은 이게 그 홑집이 아니라 앞뒤로 방이 붙어 있는 이제 복식 주거가 되겠죠. 이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되는데 아무튼 요 중국의 이렇게 홑집이면서 홑집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겹으로 되면은 방 개수를 많이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호트로 이렇게 그 외줄로 이렇게 그 방을 늘리게 되면은 굉장히 길어지게 될 겁니다. 이 길어지다 보면 집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기역자로 꺾이거나 디귿자로 꺾이거나 결국 미음자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중국의 4번 주택의 기본 형식과 유사해져 가는데 특이한 거는 중국은 이렇게 이게 워낙 평원에다가 짓는 게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대칭적이고 기하학적인 게 주가 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이렇게 꽉 막힌 집이 아니라 이게 사방으로 뚫린 그런 집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 건축 주로 이제 평안도나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중부 내지는 남부 지방에서 보는 흔히 우리가 보는 한옥집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상식 가지고 만약에 북한에 가가지고 한경도 집을 보게 되면은 이게 한옥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헛집으로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무한히 길어질 수 없다 보니까 기역자로 꺾거나 니은자로 되거나 디귿자로 되거나 결국은 이렇게 미음자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한 가구가 이 마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접근하거나 흩어지게 되겠죠.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 집의 중심 공간은 마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당.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헛집이냐 겹집이냐 이런 기술적인 게 아니라 한옥의 중심 공간, 그 집의 중심 공간은 마당이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마당이 비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미음자로 비슷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중국의 전형적인 예제 건축의 그 기본형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 길어져 가지고 미음자로 되게 되면은 가운데 공간이 비게 되고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념적인 건물에는 가령 여기에다 집을 짓는다든지 탑을 올린다든지 뭐 그리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공간에서는 물론 주인공이 요게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각형의 외곽으로 둘러싸여지는 그런 공간, 빈 공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집의 구성 중심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국 건축하고 우리나라 남부 건축 내지는 서부 지역에 있는 건축의 공통점 내지는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그 한경도 지방하고 일본하고는 굉장히 유사했는데 거의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없이 이렇게 그 비슷했는데, 중요한 거는 겹집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겹집이 방이 많이 필요해져 가지고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될까요? 자,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겹집 형식에서 방이 이제 많아집니다. 이렇게 좀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점점 이게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 겹집에 들어가기 위한 동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들어와 가지고 외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근데 아까 마당이 중심이 된 건물은 어땠나요? 쭉 들어와 가지고 가운데 있는 마당에서 각 방으로 들어갔죠. 요거는 완전히 외곽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건축학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게 아니라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이건 다른 컨셉이 되겠죠. 여기에 엄청나게 큰 이제 그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면서 일본은 일본 건축대로의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 건축 형태였는데 아무튼 지금은 우리는 북한에 가볼 수 없다 보니 이런 형태가 그냥 일본 살림집의 기본 형태가 되면서 일본은 이걸 발전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부자들도 있고 뭐 할 테니까. 그래서 발전한 게 이제 이런 일본식 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뚝 잘라 가지고 요만큼을 한번 봅시다. 요만큼 보시면은 뭐 다 크게 한 집이에요. 여기 보면은 건물이 아무튼 뭐 가득 앉아 있지만은 이게 집에 방에 들어가려면 다 어떻게든 들어가 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던 그런 마당 어디 갔어? 이래 되겠죠. 그죠? 안 보이죠. 그죠? 잘 찾아보면은 이런 중정이라 해가지고 실내 공간이 너무 넓어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가고 깜깜하겠죠, 중심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햇빛 들어오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중정이라 평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뭐 하여간 중요한 거는 건물이 이런 식으로 내부가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봤던 겹집이 발전해 나가면서 집이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형성돼 나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뭐 요거는 좀 이상한 그림이 있죠. 이거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큰 집을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결국은 뺑뺑뺑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시면은 혹시나 그 전통 건축을 보게 되면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뭐 건물은 비슷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처마선이 어쩌니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사소한 거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한중일의 차이점은 이런 공간적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은 말이죠. 그 센리큐의 그 손자 중에서 이렇게 오모테 센케 계열에서 내려가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이게 오모테 센케 건물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건축 공부예요. 여기까지 한국 건축하고 일본 건축은 그 모양으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일본에는 왜 차실이라는 것이 있고 한국이나 중국에는 없을까? 일본만 갑자기 그 차철학이라는 게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차실이 있었을까? 이건 아닐 거란 말이죠. 아까 앞에서 그 발표하신 저 사례를 보면은 얼마나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차실을 읊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철학이 없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후신안이라 해가지고 많이 다 아시죠? 후신안, 일본의 그 유명한 오모테센케 차실이 되겠죠. 요런 그 공간이 나오면서 이게 차실이야라고 이제 내놓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게 없었을까? 여기에 이제 모든 그 이론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중국은 빼고요. 일단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건축에 있어서는 아까 그렇게 많은 그림도 있고 시도 있었으니까 분명히 누정에서도 차를 마셨을 것이고 사실은 누정에서만 차를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선비들이라는 게 어디 누정에서만 뭐 시를 읊고 했겠어요? 손님 오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나요? 사랑채에 가겠죠. 사랑마루, 누마루 이런 데서 이제 그 차 마시고 했겠죠. 그러면 여자들은 안 마셨겠어요? 다 마셨겠죠. 뭐 남자라고 마시고 여자들은 안 마시나? 그럼 안채에서 마셨겠죠, 그죠? 왕은 안 마시나? 왕도 마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차가 전 내려오는 그 내력에는 그 배경에 반드시 불교가 있습니다. 선불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뭐 절에 이제 스님들이 주로 많이 이제 그 차를 드시고 하시지만 어떻든 선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특히나 이게 선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불교가 내려오다가 중간에 조선시대는 또 바뀌고 이랬지만은 일본은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신도하고 다 결합이 되면서 선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불교의 철학이 굉장히 뚜렷하게 남아 있고 그 결정체가 바로 이 차실인데 이 차실이 이제 그 창작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부터는 소설이에요. 센리큐가 와가지고 뭔가 차철학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본 건축에서는 왜 안 되냐 싶어가지고 답답하던 중에 한국을 여행을 합니다. 그 당시 조선이겠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전라도 뭐 경상도에 가 보니까 야 여기는 그냥 집에서 마셔도 이거는 이 차철학이랑 너무 어울리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가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든 이걸 여기서 봤던 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 일본 주택에다가 이식을 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차철학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 건축이란 거는 유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 안 돼요. 봐가지고 그렇게 느껴져야 되고 들어간 다음에 그런 것 같아라고 실감이 나줘야 돼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뭔가를 수입해 옵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나 바탕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별로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뭔가를 수입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게 바로 이 차실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자, 뭘 가지고 왔느냐?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정원이에요. 정원. 노지라고 하는 정원. 특히나 차실로 들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 있는 정원을 노지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묘벽 연화경 그걸 갖다가 법화경이라 하나요? 그 법화경에 보면은 불교 어떤 그 불경에 나와 있는 그 뭐가 있죠. 뭐 아들이 불나는 집에
아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불이 타줄 것 같아가지고 부모가 야 바깥에 더 좋은 장난감이 있어 밖에 나와서 놀아 이렇게 깨워가지고 그 불난 화택에서 끌고 나오는 구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한 데로 애를 갖다 구출했는데 그 안전한 장소가 바로 노지입니다. 노지. 그래서 바깥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불교적으로 말하는 그런 그 세속을 벗어난 그런 공간, 청정한 공간. 그래서 이 노지를 수입해가지고 갖다 놔요. 왜 수입하느냐면은 이런 데서 무슨 정원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빼고 한번 보세요. 정원 우리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당 내지는 정원 이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있다 하더라도 한기퉁이가 될 겁니다. 건물이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아무리 크다 한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기퉁이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일본의 그 초암차실 뭐 당연하게 그러잖아요. 일본의 초암차실 이래 버리면 우리나라 정자를 생각해가지고 저 산에 있겠지. 초암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정자 개념을 가지고 초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초암이에요. 여기 후심 불심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게 무슨 초암이야? 한 집에 한기퉁이 아니야? 우리나라 같으면 아래차라도 되지. 그러면은 이거는 집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복도로 이게 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초암이래요. 암자 이래 버리면 우리나라는 저 절벽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일본은 다 집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집 자체가 내부 공간이 다 발전해가지고 커져 있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개념이 틀려요. 너무 다르죠. 개념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샌리큐 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자를 봤더니 아까 앞전에 그 발표를 하셨죠. 누각을 봤더니 누정을 봤더니 아 괜찮은 것 같아. 우리도 갖다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그 초암을 만들고 거기 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이제 그 노지를 만들어 넣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한 바꿔 해볼게요. 지금 이게 그림이 요 부분을 오른편이 위로 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요 부분 요만큼만 잘라가지고 확대를 해서 이렇게 그 돌린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상상하시고 요 그림을 봐주세요. 너무 복잡해서 제가 다시 그렸어요. 간단하게. 지금 이게 큰 건물에 이제 사이드죠, 그죠?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디테일들은 뭐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겠습니다. 뭐 노지 구찌가 어쩌니 뭐 어쩌니 하는 거는 다 간두고 중요한 거는 이런 외곽에 있는 이 노지라는 정원을 만들면서 요게 이제 생울타리예요. 생울타리로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영역이 하나 생기겠죠. 이렇게 텅 빈 공간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마당 같은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마당 우리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마당 그래버리면 마당이지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당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당은 틀려요. 천지 차이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마당은 풀 없어도 되지. 우리나라 그 마당에 풀 있는 거 봤나요? 나무 심고 이런 거는 다 뒷마당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마당이라는 거는 지붕만 없다 뿐이지 거실이에요. 거기에서 다 식구들 만나고 결혼식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다 그걸로 와가지고 각 방으로 흩어져 가는 겁니다. 뚜껑만 씌워놓으면 거기가 아파트의 거실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이 세계에 비슷한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현관문 열고 나와가지고 방 하나 지나가지고 가운데 오면은 거실이 있죠. 그리고 더 들어가면 안방이 있죠. 옆에 뭐 주방이 있고 이렇죠. 그런 평면 외국에 없습니다. 아파트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지금의 거실이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마당이에요. 앞마당. 뚜껑만 없다 생각하면 거기가 바로 전통 건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렇게 전통 건축의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외국의 서양 건축 같은 경우는요. 쭉 들어와가지고 거실이 먼저 있고요. 거실 지나가지고 쭉 가야 방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손님은 공적 영역까지만 들어오는 거고요. 식구들은 사적 영역까지 가서 사생활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크게 봐가지고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거실과 주방 식당은 공적 영역이에요. 일반적인 방이나 화장실은 사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분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문 열고 들어오면은 방 하나 있어. 또 들어오면 거실 큰 거 있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사적 영역을 지나서 공적 영역이 있고 다시 사적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 마당 개념이 들어와서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현대 건축인데도 전통 건축의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외국 가가지고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아파트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마당이 그렇게 중요했고 우리나라 전통에서 그 마당의 기본적인 요소는 땅에 아무것도 안 심었다가 아니라 공간이 둘러쳐져 가지고 막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겁니다. 근데 일본은 영역으로 구성될 수가 없었죠. 좀 전에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센류키 씨가 와가지고 뭘 봤냐면은 야 바깥에서부터 어느 방에 가려니까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마당 12대문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죠? 제대로 된 집은 6마당 12대문입니다. 마당 이꼴은 건물이 되겠죠. 바깥에서부터 생각하면은 문간채, 그죠? 행랑채, 사랑채, 안채, 별당채, 사당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건물이죠. 근데 마당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각 채마다 그 전용의 마당이 있었던 겁니다. 행랑은 행랑마당, 문간은 문간마당, 사랑은 사랑마당, 안채는 안마당이 있었어요. 그 마당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뺑뺑뺑뺑 돌아가가지고 분리를 시켜놨어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분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상하간에 행랑채까지는 하인들이 사는 데죠, 그죠? 사랑채는 손님이 오는 데죠, 그죠? 안채는 여자들이 가는 데고, 별당채는 새 식구, 그 다음에 사당채는 조상 모시러 가. 다 이게 구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따르는 마당이 별도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간 있고는 내부 공간이 먼저가 아니고 외부 공간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마당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일본은 마당이 중요해질 수가 없죠. 마당이 구성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내부 공간이 외부로 확장돼 나가는 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센류큐가 한국 가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생울타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지, 여기가 중로지, 여기가 내로지. 중로지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일본에. 자, 그래서 크게 요거는 이제 조당, 센리큐 이제 동상 모시는 그 조당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별도로 빼고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은 크게 뭘 볼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노지 구찌 여기 보시면은 뭐 어떻든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막 그 틀어놨죠, 그죠? 틀어놓고 영역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차실이니까 그냥 쭉 제가 그냥 서술로 말씀드릴게요. 건축적인 특징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뭐가 있냐? 첫 번째, 공간이 점점 커진 데서부터 점점 쭉 작아진다. 외부에서 큰 공간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중로지 들어오고 요 들어오면 공간이 더 작아지죠. 외부 공간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적인 요소도 점점 이제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폐쇄하는 정도도 점점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폐쇄의 정도 내지는 수단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냥 생울타리만 있다가 이렇게 그 담장이 있다라든지 그래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방향도 거의 직선으로 들어오다가 여기에 마지막에 목적지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90도로 회전을 하게 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건축적으로는 굉장히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등등 정리를 하자면은 외부 공간에서 몇 개의 영역으로 구성을 하고 이게 점점 이렇게 그 접근을 할수록 차실로 들어올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공간은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그 변화는 격격해지고 그 다음에 어두움이죠. 밝기 있죠. 밝기도 점점 어두워지고 천정 이런 것도 이제 하여튼 이게 점점 압박하는 겁니다. 큰 공간에서 점점 작은 공간으로
이제 집중해 들어가요. 그러다가 후신 안에 들어가면 여기 입구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니지리구찌 그죠? 이렇게 개구멍처럼 이렇게 싹 열어가지고 들어가는 거. 엄청나게 이제 그 더 작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요 문에 비해서 요 문은 더 강력하고 요 문에 비해서 요 니지리구찌는 더 강력한 겁니다. 이제 사람 몸이 겨우 기어 들어가야 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작아지죠.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에 그 내첩 반인가요? 그렇게 조그마한 방에 이제 그 차를 마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안에서 이제 그 갖고 나와 가지고 차를 나눠주겠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형성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면서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창문도 크지 않아요. 위에 고창이 달려가지고 빛이 약간 들어올 뿐이지 훨씬 더 어두워지죠. 공간은 작아지죠. 천정은 낮아지죠. 그러면서 주인이 차를 내면은 찻잔을 받아서 마시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건 뭐냐 하면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도 작아지는데 내부에서 차사를 진행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그 차 공간이 이렇게 큰 공간에서부터 쭉 이게 응집되면서 결국 어디로 수렴되느냐 하면은 찻잔이라는 그 공간 안으로 수렴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차를 홀짝 한 잔 마시면은 어떻게 되냐?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스토리 되나요? 이해가 가시죠? 이거예요. 이게 일본 차실이에요. 왜 그러면 이게 일본 차실이 이렇게 너무나 난 이거 디자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적으로. 샌리큐는 이거는 아주 저 미학적인 면이 뛰어났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철학적인 내용을 구현했잖아요. 내용만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설명 안 해도.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조그마한 찻종지를 한 잔 홀짝 하고 음미하는 순간 이게 그냥 맛이 있네 없네 이거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차 맛이 어떠냐가 아니라 차의 그 최종 맛은 무예요. 무. 그래서 우리 뭐 앞에 그 강의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현묘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죠? 명상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차의 철학은 바로 명상이에요. 상자 빼고 명입니다. 명. 어두울 명자. 생각이 서서히 어두워져가 사라져가는 거. 그게 명상이죠. 그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선불교의 참선 과정이에요. 참선하고 명상하고 다른 거는 명상은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이 사라져서 무로 가는 것이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참선은 그래 해가지고 부처의 세계로 접목하는 거 그게 참선이 되겠죠. 뭐 그거나 뭐 비슷한 말이겠지만 자 그래서 이게 샌리큐 자체도 선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선불교의 철학을 그대로 이렇게 구현한 겁니다. 어디에서 좀 전에 봤듯이 이렇게 구현하기 어려운 정말 기능적인 건물이잖아요. 요즘 같으면 아파트 같은 건물이잖아요. 우리나라 좀 이따 우리나라 나오겠지만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분위기를 내기가 어려운 이런 방에서 차를 마신다 하면 생각해 봅시다. 뭐 어떻게 이걸 연출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샌리큐가 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붙인 거 차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그 차실은 그냥 방이에요. 작은 방인데 이 작은 방의 디테일마저도 우리나라 그 농촌에 있는 누각이나 뭐 주택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차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거친 벽이라든지 장식 없는 거친 벽이라든지 그다음에 습가래가 노출되어 있는 천정이라든지 조그만 방이라든지 니지리구찌도 말이죠. 원래 우리나라 지금도 농촌에 가보면 남아 있는 농촌 주택도 보면은 문짝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극적으로 디자인 요소로 해가지고 더 작게 해버린 게 전 니지리구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차를 한번 마셔봤겠죠. 그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방 안에서 머리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그죠? 호롱불 밑에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뭐 방도 아무 볼 것도 없고 흙바람 나면 흙벽이고 위에는 습가래가 그냥 흙하고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창문이 따로 없잖아요. 봉창이잖아, 봉창. 우리나라는 그죠? 창문이잖아요, 창문. 창도 되고 문도 된다 해가지고 창문이잖아요.
요새 아파트는 문 따로 창 따로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창문이었습니다. 그럼 봉창 저 위에 빛만 들어오는 거 그런 거 하나 있고, 그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런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컴컴한 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셔보니까 이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겁니다. 일본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경제 사정이 좋아가지고 다 기와집에 살았어요. 그러고 다 회백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일본 사람들 장식하는 거 좋아하고 이랬잖아요. 문짝 같은 것도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드나요? 일본에는 그 석이 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공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디테일이 좋아요. 근데 일본 차실은 초가집이죠. 그 다음에 흑벽이죠. 천정 석가래 그 노출돼 있죠. 문짝은 작죠. 안은 어둡죠. 잘못하면 머리 부딪히죠. 기어 들어가야 되죠. 그거 우리나라 그 농촌의 전형적인 민가주택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뻥치는 게 아니고요. 일본의 학자들도 그렇게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설로. 단지 대외적으로 자기네들 문화를 조금 폄훼하는 것 같으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 것뿐이지, 일본 학자들도 다 그렇게 연구를 다 했어요. 자, 그래서 들어간 게 여기가 요렇게 와가지고 아까 말한 게 여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문 지나서 여기에 담장 요 지나서 요렇게 꺾어서 들어가면은 여기가 후신안입니다. 초암 차실이에요, 그죠? 초암 차실의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죠. 우리는 초암 차실 그러고서 후신안 탁 나오면 저 어디 절벽 위에 한 채 탁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해요. 정말 한국 사람 같은 그런 상상이에요.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평지고요, 시내 한복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큰 집에 한 기퉁이에요. 다이안 두 첩짜리, 다다미 2조짜리인가요? 한 장 반짜리인가요? 뭐 최고 작은 거, 일본 국보로 되어 있는 거 다이안. 그러면은 야, 이렇게 조그만한 차실이니까 아마 심산 유곡에 저 위에 조그맣게 있을 것 같아, 그리 생각하셨잖아요. 아닙니다. 다이안도 역시 이런 큰 집에 하나의 기퉁이에 붙어 있는 똑같은 형식이에요. 철학이 너무 다르죠. 우리는 야, 이런 걸 해놔놓고 초암 차실이라고 말도 안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게 저기 당연하게 어디 저 뭡니까 무슨 뭐 정자나 이렇게 좀 높은 데 가가지고 경치 착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자연과 벗하면서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먹는 것이 당연하게 그런 차실인 줄 아는데, 일본 차실은 안 그렇습니다. 일본은 무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제로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영. 뭐 죽음마저도 포함하겠죠.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 다 뭐 제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어도 뭐 죽고 나면 다 뭐 제로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영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이라는 거는 영원이에요. 무한이죠, 무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영을 굉장히 좋아해요. 똑같은 그 무한을 상징하는 것도 우리는 무한을 좋아하는데 일본은 영을 좋아합니다. 영, 제로. 일본의 전투기 이름도 제로선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여기 땅 하면 1부터 세 나가잖아요. 일본은 여기 땅 하면 0부터 세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 틀려요. 자,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그게 연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선불교에서 나온 선불교라는 게 뭔가요? 한순간에 딱 깨달은 거잖아요. 뭘 깨닫나요? 뭘 깨닫나요? 예.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로 말할 줄 알면 제가 철학자 해야죠, 그죠? 뭐 하여튼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밖에 말 표현 못 하겠어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이제 한 순간에 그걸 깨닫고 그걸 지향하는 것, 그게 이제 선불교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본 사람들은 영이라는 걸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봤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건축이 나옵니다. 이거 선이 처마선이 아름답니 뭐가 배울림이 어쩌니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는요, 사실은 그 전문가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보는 사람이야 그게 아름답게 보이니까 좋아하겠죠. 이렇게 말을 하자면은 그거 우리나라 거지. 아닙니다. 무슨 처마선이 우리나라 거예요. 중국에서 다 발현해가지고 넘어온 거고, 이게 그 기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하는 거예요. 중국도 그 북쪽에 비가 많이 안 내리는 북경 지방은
처마가 굉장히 평평하죠, 그죠? 끝에 가가지고 살짝 치켜 올림이 있는 거고, 저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이게 그 경사가 굉장히 급해지죠, 그죠? 그래서 거의 원을 이룰 정도로 이런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미감에 합당한 처마선을 찾았겠죠. 뭐 그게 그렇게 우리나라만의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해서는 또 좀 과장되는 거겠죠. 하여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요런 처마선이 아닙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런 마당. 여기에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아까 중국 사업은 제가 보여드렸죠. 뭐 뒤로 돌아가려면 귀찮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딱 좌우대칭이었고, 그죠? 일률적으로 쭉 기하학적으로 나열되어 있었고, 아주 엄격한 기족적인 그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게 그 저기 어디죠? 꿀의 운조류인데 대칭 있나요? 없죠. 예. 기하학적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서 이게 그나마 기하학적으로 보이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수평 수직이 맞다 하는 정도인데, 건물 위주로 보지 말고 들어가는 사람 위주로 봐버리면요, 이게 요리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랑채입니다.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들어가야 안채로 들어가요. 요렇게 들어가 안채로 들어가요.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행랑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바깥에서 들어갈 수도 있죠. 여기는 하인들이 사는 공간이니까. 그 다음에 요 사당채 가려면 요 문 한 개 다음에 또 있죠. 요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요 마당에서 요 마당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보셨죠? 그 일본의 그 저 노지를 구성한 것이 생울타리로 해가지고 그 다음 공간을 안 보이게 막았잖아요. 그래야만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겠죠. 우리나라 건축은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1단계에서 이렇게 2단계, 3단계의 마당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은 애들 숨바꼭질 놀이 하기 딱 좋은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동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완전히 미로 아닌가요? 그 우리는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게 물론 뭐 양반 주택이니까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사는 주택도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집 여러 채 있지 않았을 테니까 요런 마당 정도는 다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못 가진 게 우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건축적인 테크닉 관점에서 봐버리면은 이 마당에서 이 마당을 상상을 못하고 이 마당에서 이 마당을 상상 못하고 하는 거는 이게 의외의 공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꾸만 가면 갈수록 의외의 공간,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해봐야 사실은 여기서 뺑뺑 돌아가지고 그 자리 이렇게 도는 거지만은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장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의문이 생기게 되고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게 뭔가 극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건물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그 극적인 거, 그거. 드디어 여기서 그거가 나온다, 그죠? 그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건물을 지은 건축적인 철학의 종착점이 되겠죠. 그거는 철학의 종착점하고 똑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서 촬영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그거. 자, 우리나라의 그것과 일본의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 다 드렸어요. 뭔가 비슷하면서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은 이 그거를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실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런 철학 가지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현대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예를 한번 들어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꼭 저기 강원도 원주에 가면은 뮤지엄 산이라고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안도 다다오라는 일본 건축가가
설계비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받고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건물을 설계를 했는데 그 중에 비교적 최근에 설계해가지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뮤지엄 산은 많이 아시죠? 거기에 그 본 건물이 끝나고 뒤로 나가면은 말이죠, 명상관이 있어요. 명상관. 이게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명상관의 외관이에요. 뭐 이래 싶어요. 근데 아까 그 말씀, 여러분들 그 니지리구치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심함의 니지리구치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왜?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출입구를 작게 만들어낸 이유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그 출입구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 마치 우리나라의 마당을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듯한 그런 불연속적인 공간의 중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건물을 한번 보세요. 물론 이 앞에는 뭐 사진이 없습니다만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 일본적인 전통이죠. 니지리구치하고 비슷한 현대적인 해석 아닌가요? 그죠? 이 내부입니다. 내부예요. 아주 그 참 설계 좋죠. 역시 그 아주 뭐 뛰어난 건축가예요. 안도 다다오는.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제일 선망하는 그런 건축가입니다. 내부에서 봤을 때 사진이에요. 이 건물 광고 장면이 이거예요. 여기서 왜 꼭 차를 마셔야 돼? 이 건물의 건물 이름이 명상관입니다. 명상관 하면 됐지 하는데 차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공간이 작거나 그러진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그 적게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자, 이게 묘하게 말이죠. 이게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묘하게 일본의 전통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차실, 그죠? 그러면서 여기도 뭔가요? 이렇게 이런 창문, 벽이 다 막혔죠. 이게 일본 차실하고 묘하게 뭔가 공통점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말이죠. 결국은 영으로 사라지기 직전의 어떤 순간, 그걸 공간으로 딱 프로전시킨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뭐 이게 아는 만큼 또 보인다고. 어떻든 그렇게 하면 상상을 하면 또 그렇게 보이죠, 그죠? 들어가면 창문 없습니다. 한 개 밖으로 하면은 요게 요 부분이 요게 창문이에요. 창 하나도 없고 들어간 입구 니지리구치, 뭐 저는 현대판 니지리구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내려갑니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둥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공간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뭐였냐? 우리나라의 그거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옛날 사람들은 말이죠. 아까 요 한 빠꾸를 귀찮지만 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조루인데 운조루가 어디냐 하면 요 사랑채의 맨 끝에 여기 누마루예요. 누마루는 겨울에는 잘 못 쓰지만 어떻든 뭐 제일 대표적인 차 마시는 공간이 아니겠어요, 그죠? 차실이라고 이름 붙이는 않았어요. 말 그대로 저 누마루의 이름이 운조루입니다. 운조루. 사랑채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누각의 그 부분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차를 마셨을 뿐이에요. 뭐 차만 마셨겠습니까? 여름에는 뭐 거기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술을 또 이렇게 좋아하는 민족입니까, 그죠? 아무튼 자, 그런데 거기서 표현한 그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철학적인 그거를 제가 뭐 여기서 말할 그 뭐 있겠어요? 그림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는 그 운조로 사랑에 탁 앉아가지고 딱 들어올라면 어떻게 들어올까요? 대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 뒤에가 안 보입니다. 상상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다가 신발 벗고 옆으로 들어가 사랑채에 탁 앉아가지고 밖을 딱 보는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없었느냐 하는 거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 이럴 수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산세를 이렇게 멋진 산세. 이거는 뭐죠? 자, 약간 옆으로 볼게요. 약간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근데 일본 사람 우리는 그렇게 표현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 야 이건 무한대야 무한대야. 무한대를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 표현 수단으로 삼은 것 같고 일본 사람들은 영 없어지는 거야. 우리도 이거 무한대를 본다라는 거는 무한대라는 거는 유가 아닙니다. 영이나 마찬가지로 무예요. 아 우리는 무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무는 뭐냐? 영일 수도 있고 무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무한의 공간이 되겠죠. 무한이란 건 뭔가요? 영적인 세계가 되겠죠. 그죠? 초월의 세계가 되겠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더 깊이 이야기하다가는 무식하던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뭐 대충 그러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일본 거하고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운조루라는 상류 주택 건물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차를 즐겨 마시는 데는 아까 그 설명하셨던 대로 누정에서 제일 많이 마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저기 담양에 가면 면항정이란 그 누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건물은 정말 빈약하죠. 우리나라 건물들의 특징, 건물 자체는 정말 볼 거 없어. 근데 그 들어가 보면 말이죠. 밖에 펼쳐지는 경치가 짠하고 나타나요. 짠하고. 이 짠하고 나타나게 만드는 기법이 외부 공간에서 발휘가 되는데 이거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도면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시간 관계에서 뺐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것도 바로 밑에 도로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 장면이 이렇게 면항정에 올라가면은 아 이거는 뭐 좀 안 보이네요. 이렇게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진으로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내려가 앞에 수목이 가려가지고 내려가 도로에서 찍은 게 이 장면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면항정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옆에 저런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항정에 올라가 앉기 전까지는 상상이 잘 안 가요. 이게 상상이. 그럼 면항정이 아주 높은 데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약간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가지고 딱 앉는 순간에 아니 갑자기 이런 장면이 어디서 나타났지? 하는 정도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건축적인 공간적인 테크닉을 발휘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주고자 했던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거에 대한 표현. 즉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지향을 했던 겁니다. 일본 사람들만 그 유현의 공간을 지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집에, 누정에, 왕궁에도 뭐 제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절에도 다 녹아 들어가 있어. 기본이 그걸로 우리는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 공간은 깊은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징이 건물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부 공간이 퍼져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 표현할 여지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초암차실 형식을 발명했던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이게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차실이에요. 이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서 가깝습니다. 경북 군위에 가면은 사유원이라는 가보셨죠? 거기에 가보면은 이름도 현암이에요. 현암. 거할 현자 그죠? 현기증 나다 할 때 현자. 물론 금을 현자이기도 하고. 이거 뭔가요? 좀 전에 봤던 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좀 전에 봤던 그 운조루의 그 누각에서 앉았을 때 쫙 펼쳐지는 장면을 보는 거하고 이 현암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잘 상상이 안 돼요. 들어가가지고 탁 문 열면 이게 이 공간도 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그냥 이게 차실 하나 꾸며놓은 건데 이렇게 짠하게 나타나게 만들어놨죠. 뭐 아무튼 뭐가 좋으냐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죠?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DNA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거 뭐냐? 뭐 이걸 갖다가 얼마나 잘 꾸몄냐 하는 거 떠나가지고 아 우리는 역시 그렇지 뭐 이리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든 우리나라의 그 차실 공간의 정수는 바로 이런 거였고 결국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거 표현하는 거였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